안녕하세요 교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활동지를 어떻게 제작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브루타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많이 느끼는 불안이 이겁니다. 학생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재미있게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건가?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쟤들이 열심히 한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하지? 물론 저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의 근거가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진짜 열심히 한 거, 그때는 봤을 때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우리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활동을 하나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할까? 아니면 부족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되시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애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기는 해. 근데 그 내용이 계속 기억이 날까? 애들이 이야기 나눠놓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활동지 활용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요? 너무 만들기도 쉽고요. 이게 주는 효과가 커요. 왜 활동지가 필요하냐? 교수님, 활동지를 배부하시면서 교수님이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아이들한테 전반적인 안내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이거 다음에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구나 스스로 흐름을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2시간, 3시간 내내 수업에 집중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럼 잠깐 주의가 흐트러졌더라도 옆에 친구한테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2번. 그러면요 훨씬 더 돌아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활동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활동지를 하면요 학생들이 놀아도 활동지를 작성하고 놀아요. 그래서 활동에 훨씬 더 충실하게 참여하게 되고요. 교수님은 학생들의 활동지를 훑어봄으로써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학생들은 이 활동지를 잘 모아두고 나면 내가 이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도 했었지. 맞다. 여기서 교수님이 그거 되게 강조했었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지를 활용을 합니다. 교수님들도 꼭 활동지를 활용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활동지를 어떻게 만들까? 사실 활동지의 구조화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백지를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연해요. 너무 촘촘하게 주잖아요. 애들이 숨막혀 합니다. 자, 그러면 활동지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활동지는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들한테 어떤 양식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업의 모형별로 활동지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예시를 다른 책을 참고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활동지를 만드실 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내 수업이 어떤 흐름에 따라 진행되느냐. 결국 첫 번째 수업과 연결되죠. 내 수업의 흐름과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 흐름과 구조에서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활동지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심리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1차 시에 보면요. 그 1차 시 자료 참조. 1차 시 자료 참조를 해놨네요. 2차 시 자료 참조를 해놓을걸. 자, 그러면 강의, 여우와 포도밭으로 하브루타를 연습을 하고 교과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생이 이 수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제가 할 수업의 내용이고, 그쵸? 그 내용에 따라서 수업의 구조를 보면 하브루타 뭔지 설명해야 되죠. 강의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막 짝을 썩도록 만들어야 돼요. 짝 편성을 해요. 그리고는 학생이 뭐예요? 여우와 하브루타로 포도밭, 개별 짝활동 발표가 이루어지죠. 하브루타가 일어나죠. 그리고 교육 심리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 주고받음으로써 교과에 대한 OT가 진행되죠. 개별활동, 짝활동, 발표가 이루어져요. 자, 그럼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려면 학생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저는 쓰도록 하고 싶어요. 학생의 특성도 좀 파악하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 수업의 구조가 정해지면 여기서 학생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짝이죠. 그래서 활동지에는 뭐냐면 자기 짝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 하브루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우와 포도밭 보고 질문 만들게 하고, 그게 활동 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심리로 질문 만드는 게 활동 2로 들어가겠죠. 학생이 이 수업에서 원하는 게 뭔지 쓰도록 만드는 게 활동 3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활동지는, 이 활동지는요 1, 2, 3, 4, 5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수업의 내용이 제가 이제 삐아제 발달이 뭔지를 이해하고, 삐아제의 인지 발달의 특징, 그리고 그 인지 발달의 특징 중에서 특히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내용은 강의하고, 요 내용도 강의하고, 인지 발달 단계만 서로 가르치기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수업 설계를 한 거죠. 그러면 활동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서로 가르치기, 강의한 내용은 학생들이 듣고 책에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럼 서로 가르치기를 하려면 혼자 요약하면서 공부하는 활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가르쳤잖아요. 혼자 공부하고 딴 친구가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 이게 활동 2예요. 그쵸? 근데 저는요 시사점과 비판점에 대해서 강의하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 그 다음 활동에 넣어도 되고요. 혹은 시간 관계상 서로 가르치기 요구만 하고 전부 강의로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해한 내용을 뭐 하도록 하면 됩니까? 수업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활동, 제가 좋아하는 아메바 퀴즈나 단어 3개로 요약하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방금 제가 예를 든 걸 활동지로 구조대로 나타나면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활동 한번 보실래요? 이번 학기 나의 첫 번째 짝은 누구인가? 질문 만들어라. 자, 이게 각자 5개죠. 짝과 10개입니다. 각자와 짝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눈 질문이 뭐고 추가적인 반응이 뭐였는지, 그게 짝 활동이 여기 들어가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심리, 어떤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모둠 활동까지 가기를 원했다면 여기다가 모둠 활동의 결과물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자, 방금 삐아제의 인지발달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정리하면서 혼자 공부하기, 서로 가르치기잖아요. 친구가 가르친 거를 여기다가 이제 적으면서 들으면 돼요. 그럼 나는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아메바 퀴즈 해요. 그런데 삐아제의 인지발달 교육심리 수업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삐아제 모르면 안 돼요. 특히 유아교육과 영유아 발달에서 삐아제 모르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이건 알아야 된다. 그럼 저는요 뒤에 활동지 뒤에 뭘 들고 가느냐, 객관식 문제를 들고 가요. 그래서 둘이 같이 풀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하시죠? 야, 이거 무슨 웬 객관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보여드린 걸 가지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예시입니다. 근데 이 객관식이 교수님들 굉장히 저항감을 가지시는데요. 객관식은 내용 이해도의 확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단, 객관식에서 답을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정답이 아닌지를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논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럼 학생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학생들이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삐아제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활동지를 활용하실 때 기억해야 될 사용이 있습니다. 활동지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활동지에 적을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요, 활동지 자체가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지는 그 수업 시간 안에 학생들이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수업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쪽짜리, 질문은 학생들이 작성하는 파트는 4파트 정도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3개 아니면 4개. 그리고 활동지 작성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세요. 그래서 사실 활동지를 작성하려면 애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자 생각하고
짝과 이야기 나누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왜 글자를 쓰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학생들별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전부 달라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 없죠. 그러면 교수님들은 미리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이 활동별로 요 정도 시간이 들겠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정도 안에 작성을 하라라고 학생들한테 계속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내에 그 작성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안내해 주셔야 되고, 학생들 중에서 한 80% 정도가 작성이 완료되면 추가 시간 한 1, 2분 정도를 더 주시고, 이런 형태로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셔야 돼요. 활동지 작성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학생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수업의 흐름대로 활동지를 구성을 하시고, 그 활동지는 수업 시간 내에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나 내용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동지의 패턴이 너무 단조로우면요, 학생들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마인드맵을 활용하시고 마인드맵도 좋고요, 그림도 좋고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을 다양화하시면 다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다양화는요, 왜 도움이 되느냐?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배운 내용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학생들이 이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 보육의 이미지를 그림과 글로 나타낸 것, 우리는 그래서 다 감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다. 특히 저는요, 교수님들 수업 시간에 비유를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유는요, 수업 시간에 다루는 어떤 어려운 개념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학습한 개념에 대해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연결시키고 또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발도르프는 자연이다. 발도르프는 교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걸 자연과 연결을 시키는 형태로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활동지도 평가 요소에 포함시키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활동지는요, 성실성, 충실성, 내용 이해도 정도만 파악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요, 활동지의 점수는 2단계입니다. 안 내면 빵점, 내면 1점이죠. 그래서 작성이 잘 된 활동지는 다음 수업 시작해서 샘플로 딱 보여주시면 좋아요. 그럼 학생들이 활동지 작성에 대한 의지가 생겨요. 그리고 활동지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극간 점수를 활용하시는 거죠. 10장이다. 이번 학기 10장, 총 20장, 총 10장, 총 20점. 그럼 이걸 10점 점수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원점수에 따라서 18, 6 이런 식으로 등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수님, 이 등급 점수를 수업 OT 때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이 점수만은 내가 감점을 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하브루타를 얘기하면서 행동주의적 기법을 말씀드려서 좀 웃기지만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에 포함된 걸 반드시 OT에서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평가 기준도 함께 제시하시고요. 다만 활동지 평가 점수는 너무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저는 지양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10% 정도가 적절하더라고요. 아니면 변별이 거의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브루타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